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최강 전북이 갑작스러운 부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3연패, FA컵 포함하면 4연패고 지금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요. 공격부터 수비까지 지금 다양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름 1호 영입생으로 태국 국대 사살락 하이브라콘 영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전북이 결국 사살락을 품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적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FA컵 양주전 전날이죠. 25일에 사살락 이름이 이제 전북 수뇌부 사이에서 등장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곧바로 영입 절차에 돌입합니다. 불이람에 문의하고 선수 조건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답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만인 26일 마치 전북 오퍼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거의 모든 절차를 끝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메디컬 테스트에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후반기부터 전북 유니폼을 입고 뛸 전망입니다. 자, 만 기자께서 결국 품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 애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작년 겨울에도 노렸다 영입에 성공하지 못했다. 요 저희 뒷이야기까지 다 전해드렸는데 네. 두 번의 시도만에 영입한 셈이 됐어요. 어떻게 성공했는지 좀 뒷이야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당시랑은 영입 환경이 많이 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 겨울에는 태국 시즌이 진행 중이었고 불이람은 주전 레프트백인 사살락을 당장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달러에 달하는 이적료와 선수 연봉까지 합의한 마당에 6월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나오면서 전북은 멍미 이렇게 그렇지. 된 거죠. 그렇지. 네, 강상우 영입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사살락으로 선회를 한 건데 기대했던 사살락도 데려오지 못하고 정우재도 영입에 실패를 하면서 일단 전남에서 뛰던 이유연 원래 레프트백 전문 레프트백도 아닌데 올드인 이유연의 잠재력을 기대를 걸고 영입을 했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됐는데 이유연은 아직 전북 감량이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주용은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고 최철수는 팀 내 최고참인데 그거는 뭐 나이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 계속된 경기 출전으로 체력에 붙이는 모습. 아예 지난 양주전에서는 부상까지 당했죠. 그렇죠. 예, 또 공격이 되는 선수가 아니어서 양쪽 측면이 조금 그 불균형 상태에 오른발잡이잖아요. 빌드업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예, 예. 불균형 상태가 이르러서 이게 전북의 부진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전북이 다시 사살락에게 접근한 이유다. 예, 약속의 6월은 아니지만 시즌이 끝난 뒤인 태국 시즌이 끝난 뒤인 5월 말에 문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완전 영입을 시도한 겨울과 달리 이번엔 6개월 임대 제한을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일정한 임대료까지 지불했다는 점이 당시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조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북이 지난 겨울에 불이람에 오퍼한 이적료는 조금 전에 말씀을 10만 드렸는데요. 달러. 네, 이번 딜도 임대료랑 완전 영입 옵션 발동 시 지불해야 할 이적료를 합치면 뭐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전북 규모를 고려할 때는 뭐 연봉이든 임대료든 무리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사살락이 기대가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네. 안산의 아스나위가 기대 이상의 활약 펼치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쿼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는데 동남아 쿼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축구 연맹이 K리그 시장 확대를 목표로 지난해 신설된 제도인데 K리그가 3+1 그러니까 한 장을 아시아 쿼터를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1 동남아시아 선수는 한 명을 더 추가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네. 전북이 이미 일루첸코, 구스타보, 바로 쿠니모토 이렇게 4장을 보유하고 있는 4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살락까지 합류하면 외국인 선수 5명을 꽉 채우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북 사살락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새 K리그에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들 대부분 코로나 팬데믹 여파 때문에 영상만 보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관 검증이라는 단계가 빠지면서 실패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살락의 경우는 이미 김상식 감독이 검증을 마쳤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불이람과 전북이 총 4번을 맞붙었는데 그중 4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특히 2019년 3월 불이람 홈에서 열렸던 경기죠. 당시 경기에서 전북 에이스 로페즈를 완벽하게 틀어 막았는데 단순히 로페즈만 스피드만 잠재운 게 아니라 종종 공격에 가담하는 여유까지 보일 정도로 이 경기에서 전북이 0대1 충격패 당했잖아요. 전북 팬들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 김성식 감독이 이때 스코어를 맞춰 있었을 때였는데 와 사석에서 저런 친구를 데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감독이 되자마자 바로 리스트에 올리면서 이 사살락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보여줬죠. 네. 그 태국에서 이제 불이람은 빅클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전급 뛰고 있고 태국 대표로도 발탁될 정도니까 실력파인 거는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신장은 173, 170대 초반인데 큰 편은 아니지만 탄력이 있고
투쟁심이 있어서 뭐 한국형 선수다. 예, 이제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 지켜본 사살락은 뭐 스피드, 투쟁심 이런 것도 좋아 보였지만 볼을 만지는 솜씨가 굉장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관건 아무래도 K리그 적응이잖아요. 네. 태국도 무척 덥지만 한국의 여름도 이제 무척 덥고 습하거든요. 잔디도 다르고 특히 전북은 훈련의 강도가 좀 높은 팀을 알려져서 사살락이 이 모든 거를 좀 빠르게 좀 이겨낸다면 반년 임대가 대박을 칠 수 있겠지만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약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또 합류가 생각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태국 대표로 월드컵 예선 치르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3연전이 6월 중순에 끝나고 만약에 그 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오더라도 자가격리 끝나도 7월 초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비자 발급, 만약에 또 불이랑 들렸다고 온다면 시간이 더 늦어지고 이제 뭐 전북의 후반기 첫 경기는 7월 21일 포항전이어서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얼마나 빨리 합류하에 따라서 팀 적응 그게 다르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7월 초에 맞춰서 복귀하길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사살락을 신호탄으로 전북이 더 바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김선식 감독도 지난 경기 패하고 난 다음에 여름에 선수를 데려와서 좀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뇌부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선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 보도도 나왔고요. 일단 전북 입장에서는 문선민, 권경원이 7월 초에 전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북적북적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건은 영입 여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겨울에도 사실 전북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놓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김진수 지금 사살락 선수 데려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좀 손준호 선수 자리도 지금 못 메고 있는 게 사실이고 어쨌든 전북이 지금 겨울을 좀 허투루 보내면서 좀 부진한 빠진 게 아니라는 이유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력 보강이 필요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만 기자께 묻겠습니다. 누가 옵니까? 일단 뭐 사살락은 오는 거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났고 근데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선수를 물어봐도 밝힐 수 없다는 답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구단 관계자들이 오히려 관심이 더 크더라고요. 혹시 우리 팀 아니지? 기대감과 뭐 혹은 우려가 되겠죠 아마도. 예, 그런 좀 감정이 좀 교차를 하고 있는데 당장은 이제 드러난 선수는 좀 없는데 일단 유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살락 케이스에서 나타나듯이 리스트 상단에 있던 선수를 그대로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이미 알아봤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렇고 맞아요. 왜냐하면 검증을 어느 정도 그 감독이든 수뇌부든 어느 정도 검증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에 있는 선수들 뭐 예를 들면 지난해 겨울에 시도를 했던 이승우라던가 펠리페, 뭐 송민규, 강상우, 정우재, 엄원상 등을 좀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전방 공격에 어떤 득점이 좀 모자라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만큼 펠리페를 좀 노릴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펠리페가 사실상 지금 시장에 나온 상태라고 좀 가정한다면 작년에는 좀 이적료 문제 때문에 영입하지 못했고 근데 올해 만약에 약간 분노의 배팅을 한다면 펠리페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건을 말씀드린 대로 뭐 300만 달러에 달하는 어떤 이적료라던가 그리고 전북 내부의 외국인 커터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펠리페는 이런 점 때문에 중국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펠리페를 유혹하려면 큰 이적료를 좀 지불해야 되고 최근에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청도로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협상은 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150만 달러에서 얘기가 180만. 나왔는데 그 금액으로는 광고 택도 절대 안 보내죠. 없다. 왜냐하면 지난 겨울에 전북이 200만을 질렀는데도 거절을 했어요. 맞아요. 그거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보내지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안에서 정리할 유력한 선수로 이제 구스타포가 거론이 되는데 뭐 때마침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태국의 모 클럽에서 구스타포 임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양주전 보니까 좀 뭐라 그러죠. 전북에 대한 마음이 좀 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구스타보 선수가 지금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긴 해요.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뭐 전북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만약에 윙어 쪽을 좀 바라본다면 지금 바로 한교원 2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너무 지쳐 있어요. 네, 그리고 창 기자께서도 힌트를 줬지만 문선민이 부상을 당한 상태로 전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천에서 경기를 못 뛰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부상이 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윙어에 만약 접근을 한다면 뭐 송민규라던가 뭐 강상우 지금 레프트백 뛰지만 강상우라던가 이 두 선수를 노릴 가능성. 팬들은 벌써 포항 선수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포항 에이스를 계속해서 데려간 흐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성사가 된다면 올여름 빅사이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민기 선수 이야기 좀 더 해드리면 네. 유럽행을 여름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포항 입장에서는 지금 재계약도 한 상태이고 절대 이적 불가이기 때문에 전북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대본에 없는 떡밥 하나만 좀 던져드리면 좋아하시겠네요. 과거에 그 저희가 방송에서 첫 방송이었죠 아마 프롤로그 스타 미드필더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좀 단계가 높은 선수가 지금 중동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와. 액수가 상당해서 네, 선수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게 터지면 조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물어봐야겠네. 네. 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